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국내 원전 관련 대장주로 꼽히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1년간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기대할 수 있을지 기술적 분석, 재무 상태, 산업 이슈, 기업 뉴스, 경쟁사 비교, 전망과 전문가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1년간 주가 흐름부터 볼까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작년 한때 14,000원대까지 떨어지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주식 차트 일봉을 보면 지난해 중순 저점을 형성한 후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2024년 하반기 들어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2만원 선에서 한동안 막히던 주가가 올해 초 드디어 그 저항선을 뚫어냈습니다. 올 1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불과 몇 주 만에 가파르게 올라 3만원 선을 넘어섰는데요. 실제로 지난 2월에는 주가가 39,0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거래량도 상승 구간에서 크게 늘어나면서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조정을 받으며 한때 23,40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다시금 25,000원 이상의 가격대를 지지받으며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약 28,000원 안팎으로 52주 최고가에 비하면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이전에 돌파했던 2만원 후반대 영역에서 새로운 지지 구간을 형성하는 듯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주요 이동평균선들도 정배열을 이루며 우상향 중이라 상승 추세는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요약하자면 최근 1년간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바닥을 딛고 우상향 추세로 돌아섰고 투자 심리도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기업의 재무 상태는 어떨까요? 주가에는 결국 실적과 재무 건전성이 뒷받침돼야 하니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과거 몇 년간 어려움을 겪으며 구조 조정을 해왔습니다. 2020년 즈음 재무위기가 있을 때는 부채 비율이 200%를 넘기도 했고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산 매각, 유상 증자 등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한 결과 지금은 부채 비율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예요. 최근 공시된 2024년 실적을 보면 연결 기준 매출 약 16조 2천억 원, 영업이익 약 1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인 2023년에 매출 17조 6천억 원, 영업이익 1조 4천억 원에 비하면 다소 감소한 수치인데요.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과 일회성 비용 등의 영향으로 작년 한 해 실적이 주춤했습니다. 그럼에도 순이익은 소폭이나마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순이익은 약간이지만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2023년보다 개선되었는데요.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는 그만큼 재무 구조가 한층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현재 부채 비율은 120%대 정도로 파악되는데 과거 200%를 넘었던 것에 비하면 많이 건강해진 모습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부채 규모 약 14조 원 수준은 아직 큰 편이지만 회사가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고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죠. 재무 비율 측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2024년 약 7% 수준으로 제조업 치고는 무난한 편입니다.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어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에 근접하고 부채 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온다면 재무 안정성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주요 산업 및 정책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업을 영위하는 에너지 산업은 요즘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우선 원자력 발전 분야를 보면 국내에서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현 정부에서 원전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원전을 지속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어요. 이는 기존 원전 가동 수명을 늘리고 신규 원전 건설을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때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신규 원전 건설도 재개 결정이 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원전들의 주기기 제작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내 정책 변화는 두산에너빌리티에게는 큰 호재이죠. 글로벌로 눈을 돌려보면 유럽과 북미 등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이슈로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러시아의 원전 공급망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는데요. 과거 원전 분야의 강자인 러시아 로사톰이 제재로 입지가 흔들리면서 한국의 원전 기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체코, 폴란드 같은 국가들이 신규 원전 파트너로 한국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 속에서 원전을 중요한 축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원전 관련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들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전 외에도 가스터빈과 재생에너지 쪽 이슈도 있는데요. 최근 산업계 전반의 전기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증가나 전기차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꾸준히 늘 전망입니다.
전력 수요가 늘면 당연히 발전 설비 투자가 필요하겠죠.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 발전용 터빈, 풍력 발전기, 수소 터빈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어서 이러한 에너지 전환 추세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 에너지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 터빈을 향후 수소 혼소 터빈으로 전환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요약하면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산업의 정책 변화와 글로벌 흐름이 두산에너빌리티에게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된 주요 뉴스나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신규 수주 소식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작년 2024년에 수주 목표를 6조 3천억 원으로 세웠는데 연말에 뚜껑을 열어보니 7조 1천억 원어치의 일을 따냈습니다. 목표를 훌쩍 넘긴 수주 대박을 낸 건데요. 그 배경에는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주기기 공급권을 사실상 확보한 것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체코 원전 한 것만 약 3조 8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니 엄청난 계약이죠. 이 외에도 해외에서 여러 플랜트 건설과 발전소 정비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국내에서는 신한울 원전 재개 관련 사전 제작 물량 등을 확보하면서 작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2025년 두산에너빌리티는 무려 10조 7천억 원이라는 공격적인 수주 목표를 제시했어요. 작년 실적 대비 50% 이상 늘어난 목표치라서 업계에서도 상당히 자신감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수주 목표 중 약 4조 9천억 원은 원자력 부문에서 달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핵심은 역시 체코 원전 본계약 약 3조 8천억 원을 확정짓는 것이겠죠. 이와 함께 폴란드 등 다른 나라들과도 원전 사업 협의를 진행 중이고 중동 지역 원전 수출 가능성도 꾸준히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전 외 사업에서도 소식이 많은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산 가스터빈이 국내 발전소에 설치되어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이를 통한 추가 수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 해상풍력 부분에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국내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던 두산그룹 내에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룹 차원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지원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협력 논의 소식도 있었죠. 두 기관의 협력이 구체화되면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 유럽과 중동 원전 시장을 나눠 공략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양쪽에 모두 주기기 공급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또한 정부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해외 수주를 돕기 위해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뉴스 흐름을 보면 신규 수주, 정부 정책 지원, 글로벌 제휴 등 호재성 이슈들이 많았고 이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주요 경쟁사와의 비교도 간략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워낙 독특한 포지션에 있는 회사라 국내의 정면으로 대응되는 경쟁사를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형 원전용 기자재를 만들고 발전 플랜트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렇지만 분야별로 나눠보면 몇몇 비교 대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 건설 측면에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원전 시공에 참여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경쟁 겸 협력 관계이고요. 전력 기자재 측면에서는 효성중공업이나 지코리아 등이 터빈, 발전기, 변압기 등을 공급하는 플레이어들입니다. 다만 이들은 원자로 핵심 부품까지는 아니라서 두산과 직접 겹치진 않죠. 오히려 해외 경쟁사들이 두산에너빌리티와 사업 영역이 겹칩니다. 해외 원전 시장의 강자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들 수 있어요. 이들은 원자로 설계 기술부터 시공 경험까지 갖춘 종합 원전 기업들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들에 비해 원자로 설계 기술은 국가 지원 하에 한수원과 협력하는 형태지만 제조 경쟁력에서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UAE 바라카 원전 등 해외 프로젝트에서 두산이 주기기를 성공적으로 납품한 실적이 있고 체코 등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죠. 한편 가스터빈 분야에서는 미국 GE, 독일 지멘스 에너지, 일본 MHPS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합니다. 이들 기업은 오랫동안 가스터빈을 만들어 온 터라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두산에너빌리티도 국내 발전 시장 기반으로 첫 국산화에 성공해 추격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풍력 발전 쪽 경쟁사로는 덴마크 베스타스, 스페인 지멘스 가메사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지만 두산은 국내 해상 풍력에 집중해 니치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사업 규모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연 매출 1,517조 원대는 현대중공업 지주나 삼성중공업 등의 조선중공업 업체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고 글로벌 원전 기업인 EDF나 G 등에 비해서는 아직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이라는 특화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고 정부의 뒷받침을 받으며 앞으로 규모의 경제를 키워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가 흐름을 비교해보면 국내 조선중 공업주들이 지난 12년간 선박 수주 붐으로 상승했듯이 두산에너빌리티도 원전 수주 붐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반면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주가는 적자 문제로 부진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민간 기업으로서 오히려 그 와중에 이익을 내고 주가가 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두산에너빌리티는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며 경쟁사들과는 다른 길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가 전망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고조돼 있습니다. 한때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낮았던 상황은 지나갔고 이제는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올해 2025년에 실적이 소폭 반등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수주가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고 국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실행되면 2026, 2027년에는 매출이 크게 늘고 이익 레버리지가 붙을 거란 기대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몇 년간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과도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목표 주가로 4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목표대로 된다면 현재 주가 대비 상당한 업사이드가 있는 셈이죠. 다만 모든 전망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원전 수주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 시차가 있고 초기 사업 비용과 투자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이익 개선을 보이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원전 사업 특성상 정책 변화나 안전 이슈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최근 주가가 단기간 빠르게 오른 만큼 단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의 향후 방향은 실제로 수주한 프로젝트들을 얼마나 차질 없이 수행하여 이익을 내느냐, 그리고 재무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주 뉴스 하나하나에 일일비하기보다는 2, 3년 뒤를 내다보고 크게 성장할 회사를 미리 담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업황이 좋더라도 글로벌 경기 변화, 금리 환경 등의 외부 변수는 항상 존재하니 이러한 점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결정하실 때는 스스로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과 기업 이야기를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원전 산업의 재조명과 함께 오랜 부진을 딛고 다시 뛰기 시작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업과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식인사이트와 함께 유익한 투자 인사이트 쌓아가세요. 감사합니다.